민주당이 성비위 의혹으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 후 후폭풍이 뜨겁습니다.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면서 사과하지 말라는 목소리부터 제명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징계부터 하고 비판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위안부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대통령실 김성회 비서관 논란은 오늘도 더 커진 상황인데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성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두 분. 네, 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비위를 저지른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힌 지 8시간 말입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 악재일 수밖에 없죠.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 했습니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 상담 신고센터를 통한 성비위 제보와 조사, 징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 여성 비하 발언,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피해 보좌진이 당의 젠더폭력 신고센터에 사건을 신고를 하자 의원 면직, 즉 공무원 본인의 청원으로 사직을 하도록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피해 보좌진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란에 이 제3자가 서명을 하도록 해서 이걸 국회 사무처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짜 서류를 가지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겁니다. 피해 보좌진이 이제 서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 면직이 거부가 됐는데 박 의원이 직접 직권 면직을 바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즉 잘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제명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에 2차 가해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의 강력한 최고수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명이 되면 민주당적을 잃게 되지만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제명은 꼬리 자르기다, 더불어 N번방이냐 이런 공세를 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네,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면서 정치권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자진 사퇴를 적극 말리는 기류는 아닌 듯합니다. 아,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인이 볼 문제이지 본인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뭐라 말하는지 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사과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인데요. 자꾸 사과를 하면 지방선거에서 진다, 또 당의 이미지를 왜 망치냐 이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 정신 차려! 야, 윤호중! 야, 윤호중! 네가 무슨 자격이야, 그러면! 비대위원장 하지 마! 무슨 자격이니까 밥이 쳐 들어가! 사과 좀 하지 마! 비대위에 채! 네가 무슨 비대위원장이야, 네가! 네, 이렇게 지도부가 타고 있는 차 주변에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에서 계속되는 성폭력과 성비위, 우리 편의 잘못은 감싸주자 하는 이런 온정주의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아니면 이 잘못은 있지만 사과는 하지 말자 이런 뜻인 걸까요? 지연된 사과, 늦어진 사과는 부적절한 사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재보선에서 참패를 한 뒤에 2주일이 지난 뒤에 현충원에서 했던 이 사과가 대표적인데요. 피해자에게 내가 순국선열이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퇴임 직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권 내 강성 지지층에 이런 메시지 내놨었습니다. 진정한 지지는 말하자면 이제 확장되게 하는 그런 지지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오히려 좁히고 뭔가 배타적이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지지는 지지하는 사람을 위하는 지지가 아닌 거죠. 네, 당내 비위를 수습하려는 지도부를 선거에 해를 끼친다 이렇게 되레 질타하는 사람들,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그만 괴롭혀! 네, 정작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사과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박완주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사실 시작부터 터져서요. 국민들은 어제 우리 상임 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추가로 성희롱 관련 발언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하죠. 법사위 회의를 기다리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또 여성 보좌진들의 외모를 품평했다. 이런 보좌진들의 제보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 의원은 적극 반박했는데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날조라면서 공작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재미를 보았으니 계속해서 이참에 숨통을 끊겠다는 뜻인가요?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하기엔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혼자서 우연히 벌이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김원희 의원은 보좌진의 성폭행 이후 2차 가해를 외면했다고 하죠. 보도 이후에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당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그런데 정작 피해자에게는 위로의 말이나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당에 있었던 이 일과 이 전체적인 책임을 김원희 의원님은 나는 모른다로 넘어가는데, 사실상 조직의 장이잖아요, 김원희 의원은. 조직의 장도 책임을 져야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얘기해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제가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릴 때 책임 있게 행동하셨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당내 성비위에 대해서 몸을 낮춘 민주당 지도부는 화살을 국민의힘에게로 돌렸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성상납과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의 징계 절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의 과거 발언 문제가 되고 있죠. 동성애 혐오 발언,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등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국회로 다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회 비서관에 대해서 조치가 없는 건 협치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지켜보겠다라고 했던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문제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밀린 화대? 이거는 말이죠, 인간 자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공직을 못 맡게 해야지 그나마 공직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을 세우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뭐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이분들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네, 이 지켜보겠다 이 발언 하루 만에 김 비서관이 이르면 오늘 중에 자진 사퇴를 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 비서관, 국민의 상식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비서관이 계속해서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자긍심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하고 계신 비서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대통령실의 살림을 담당하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당시에 성비위로 2차례 징계성 조치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1996년과 2012년 회식 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외모를 품평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각각 인사조치와 이 감찰 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윤 비서관은 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으로 역시 대검 살림을 도맡았던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비위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했을 거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대통령실은 기관장 경고는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다,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 그리고 친분과 상관없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윤 비서관의 비위를 감싸준 셈인데요. 검찰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윤 대통령 본인이죠. 대통령실에 포진한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 그 화살은 윤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 비서관을 포함해서 비서관 인선 경위를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애 종교다문화 비서관은 동성애 혐오,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등으로 전 국민의 공분이 매우 큽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2차례 감찰과 징계 처분을 받아 대통령이 모를 리 없는데도 핵심 보직에 앉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열어 비서실 인선 경위도 따져 묻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권에서 불거진 성비위 의혹 관련 내용만으로 발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야와 이 대통령실을 막론하고 이 사례와 논란으로만 이 10분가량의 발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발제를 준비하면서도 좀 씁쓸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개 숙인 민주당, 박완주 의원 제명 후폭풍, 이준석 대표 징계, 김성애 비서관 거치는